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표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PER, 뭐 EPS, BPS 이런 거 이제 설명드렸고, 오늘도 ROE라는 건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면서 결국 PER은 투자 심리잖아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면 주가가 위로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ROE도 마찬가지예요. 개념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OE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ROE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를 1년에 벌었냐예요. 자기 돈 가지고.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딱 계좌를 봤더니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거 얼마 몇 퍼센트 번 거죠? 수익률이? 30%죠. 내 돈 1,000만 원 가지고 300 벌었으니까. 잘한 거죠. 치킨집을 했어요.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나한테 남은 돈이 2천만 원이에요. 1년 후에. 그러면 20%번 거죠. 그게 ROE예요. 네, 끝입니다. 기업들도 똑같아요. 자본 총계. 아까 그 일부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본. 부채 말고 자기 자본. 주주의 돈인데 이 자본금 가지고 1년에 이 회사가 얼마 벌었냐. 뭐 예를 들면 자본 총계가 1조인 회사인데 1년에 이익을 뭐 1,000억을 냈어요. 그러면은 10%잖아요. 1조에 1,000억. 그죠? 그게 ROE예요. 당연히 ROE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1조 가지고 500억을 벌었는데 어떤 회사는 1조 가지고 2천억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실 것 같아요? 네. 1조 가지고 500억 버신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조 가지고 2천억 버는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후자에 투자하겠죠. 네, ROE가 20%인 거. 그래서 ROE가 최소한 10% 이상이면 우리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두 자릿수. ROE가 한 자릿수면 조금 이제 부진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주들이 투입한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기업의 경영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뭐 이런 거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중요한 건 내 돈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었으면 ROE가 10%잖아요. 그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ROE는 최소한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죠. 내가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하건 간에 내 돈 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그 예를 들면 100만 원 벌었어요. 10% 이익 난 거잖아요. 은행 금리가 요즘에 얼마죠? 1.5, 뭐 많아야 2%잖아요. 예. 그러면 10% 벌었잖아요. 잘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 10만 원이면 얼마죠? 1,000만 원 갖고 투자는 1%밖에 안 되죠. 은행 이자보다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장사를 했는데 뭐 1억 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요. 1%번 거죠. 아니 1억 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번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장사하지 말고 그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차라리 은행 예금을 더 받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높아야죠. 당연히. 은행 금리보다 낮으면 뭐하러 위험하게 장사를 합니까? 그런 장사. 그죠? 당연히 은행에 넣어놓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이해하기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ROE는 어쨌든 이제 요거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ROE 제가 공식 말씀드렸죠? 내 돈 가지고 1년에 얼마 벌었냐, 이익. 이건데 이거를 이제 세분화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매출액분의 순이익, 그 다음에 총자산분의 매출액, 자본총계분의 총자산. 이거 다 계산해버리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세분화해서 나눈 거고. 자, 요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매출 순이익률. 내가 매출액이 뭐 1,0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이 이익이 났어요. 그럼 20% 이익률이죠.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그만큼 마진을 많이 남기는구나. 예. 회사 제품이 굉장히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총 자산 회전율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뭐 기계 장치가 됐건 총 자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매출을 발생시켰느냐. 당연히 이것도 높을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냐, 매출액을 급증시켰느냐.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마지막으로는 재물 레버리지. 무슨 얘기냐면 총 자산 나누기 자본 총계인데, 자본 총계는 뭐죠? 부채가 빼진 거죠. 부채가 빠진 내 돈 가지고 내 돈 대비해서 총 자산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식 일부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산은 자본 마이너스 부채잖아요. 그죠? 예. 자산은 자본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그러면 총 자산은 뭐예요? 예.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죠? 자본 플러스 부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자산은 여기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거를 자본 총계로 나눈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크다는 얘기는 부채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1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재물 에버리지가 이걸 계산을 했더니 1 이상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자본 총계가 1,000만 원이에요. 부채가 내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을 어떻게 된 거죠? 총 자산은 자본 총계 플러스 부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분모가 1,000만 원 플러스 부채가 2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나누기 아까 자본 총계 1,000만 원. 3이 되죠. 3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는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ROE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거죠. 재물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재물 레버리지가 높은 상태인데 ROE가 높다. 이거는 점수를 깎으셔야 돼요. 빌려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죠? ROE는 왜냐하면 부채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개념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총 자산, 자본 플러스 부채 나누기 자본 총계 이렇게 했는데,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부채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ROE 분석을 한 건데, 세 가지 그 회사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이게 ROE가 보세요. 삼성전자는 11%, 12%, 2017년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21%. 주가도 보세요. 주가 ROE 11%일 때 2만 원 하던 회사가, 삼성전자 보세요. ROE가 21%까지 가니까 주가가 2배 가버립니다. ROE가 21%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본은 가지고 이 회사가 그 11%보다 2배잖아요. 이익을 2배 냈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2배 늘어났는데 주가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주가도 2배 갑니다. 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ROE가 높아졌냐? 그 배경을 볼게요. 자, 세 가지라 그랬죠, 아까. 매출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겼냐. 아니면 얼마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러니까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을 얼마나 늘렸느냐 그 얘기고, 마지막은 부채를 얼마나 썼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데 삼성전자 보세요. 매출 순이익률이 무려 38.5%, 40.4%, 이게 급증을 합니다. 46%. 무슨 얘기냐? 반도체 회사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마진이 많이 남았다.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남았다. 결국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 총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냐. 근데 매출액은 보시면 회전율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율은 높지 않아요. 그죠? 거의 그대로예요. 재물 에버리지도 보세요. 재물 에버리지 좀 쓰죠. 1보다는 높은데 보세요. 1.40. 별 차이 없죠. 이것들은 별 차이 없는데 이익률이 급증을 하면서 ROE가 급등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회사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삼성전자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 이익이 줄어들겠구나. 실제로 그랬어요. 2019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1년에 거의 30조 벌다가요, 분기당 막 15조씩 벌었어요. 15조. 네. 분기당 15조 벌다가 요즘에는 반도체가 급락해서 얼마 버냐면 분기당 5조, 6조 벌어요.
3분의 1 토막 났어요. 이 분기에.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요. 자,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라면 판매하는 회사죠. 특히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데, 자, 보시면 ROE가 이 회사도 보세요. 마이너스였어요. 심지어 2015년도엔 적자란 얘기죠. ROE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적자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예,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27,000원 하던 회사인데, 자, 보세요. ROE가 10%가 됩니다. 갑자기. 이익이 10배 늘었다는 얘기예요. 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4만 원. 예. 근데 여기서 ROE가 15%로 늘어났는데 주가가 9만 원을 갑니다. 점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이제 불닭볶음면 한참 잘 팔릴 때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쪽으로도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자,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럼 ROE가 왜 올라갔지? 매출 순이익률 똑같아요. 차이 없죠. 삼성과 다르게.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죠? 순이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삼양식품이 라면 값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변동 없어요. 아, 라면 값은 안 올렸구나. 그럼 두 번째, 총 자산 회전율. 이게 급증합니다. 1.0인 게 1.2까지 20%는 급증을 해요. 1.3까지 2015년보다 30%. 아, 무슨 얘기입니까? 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라 그랬죠. 매출액이 급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좀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물 레버리지 큰 차이 없죠. 1.82, 1.86 좀 증가는 했어요. 예. 근데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삼양식품을 봤을 때는 아, 이 기업은 ROE가 다른 거보다도 라면만 잘 팔리면 ROE가 점프를 하는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삼양식품 우리가 볼 때는 매출액을 보면 되죠. 진짜 라면이 잘 팔리는지. 불닭볶음면만 잘 팔리면 ROE가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삼성과는 좀 다르죠. 삼성은 매출보다는 반도체 가격. 자, 마지막으로 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제일제당도 ROE가 올라가요. 이게 6.2% 하던 회사가 8.4%가 되고, 자, 보세요. 10.9%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ROE가 올라가니까 주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거잖아요. 이익을 낸다는 얘기니까. 근데 보세요. 주가가 안 가요. 오히려 더 빠져버렸어요. 37만 7천 원 하던 회사가 35만 7천 원. 정체돼 있죠.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매출 순이익률 오히려 줄고 있어요. 마진이 준다는 얘기예요. 제품 가격을 올렸겠죠. 이게 음식료 회사 올리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상품이나 이런 데서 뭐 할인 판매를 했든지 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익이 줄어든 거,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죠. ROE는 올라갔는데 이익이 줄었어요. 이익률이. 자,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매출액이 정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도 안 나오고 마진은 줄고, 근데 ROE 올라갔다. 남은 건 부채를 끌어다 쓴 거죠. 그죠? 재무 레버리지가 다른 회사랑 비교가 안 돼요. 한 배인데 자기 자본보다 4배 레버리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 투자자분들 신용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신용 쓰시는 분들, 뭐 자기 원금의 몇 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처럼 CJ 제일제당도 자기 돈보다는 남의 돈으로 돈을 번 거예요. 이걸 끌어다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아는 거죠. ROE 올라갔지만 이거는 재물을 써서 부채를 이용한 효과다. 여기 재물의 버리지. 재물의 버리지가 올라가면 ROE가 올라가요. 실제로 이 두 개가 변동 없으면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ROE가 돈을 못 벌어도요. 여기 부채가 1,000억이던 회사가 부채가 3,000억 되면요. ROE 자연스럽게 이 위에 분자가 올라가잖아요. 값이. 그러면 ROE는 당연히 분자가 올라가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제당은 그것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가 급등을 했고 주가는 안 가는 겁니다. 이거 참 똑똑하죠. 시장이라는. 그러니까 ROE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절대 외우지 마시고 분석을 해본 건데, ROE는 아무튼 내가 가진 돈 가지고 투자를 하건 사업을 했을 때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 수익률 개념이고, 세 가지로 나눈다. 마진. ROE가 올라가는 거는 세 가지 방법.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마진이 올라가서 이익률이 개선되든지,
매출액이 급증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빌리면 돼요. 레버리지를 땡기면 돼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면 ROE는 올라가요. 단 경계하실 건 이 세 번째, 재무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기업은 안 좋습니다. 제1제당이 검증을 해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ROE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1, 2부에 거쳐서 사실 이 되게 많아요. 뭐 EV, EB, EBITDA 뭐 용어들 들어보셨겠지만 되게 많은데 어차피 기초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EPS, PER, BPS, PBR, ROE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요 방금 설명드린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보시고 또 이해 안 가시면 또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